네, 개장 전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흐름들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고요.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시장 상황, 그러니까 지난주 총 시장 정리를 해볼 텐데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를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국내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네, 국내 증시 정말 되게 높아 보였죠. 2600선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3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2600 근처에 갔을 때마다 사실은 좀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5월 31일과 6월 1일은 소폭씩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를 놓고 보면은 5월 31일에는 5월 30일에는 26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다시 2585, 거의 2600이 보이는 선까지 왔는데 여기서 시장은 다시 우려를 했었죠.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항상 2600을 앞에 두고 조금씩 미끄러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5월 31일과 6월 1일 뭐 굉장히 큰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8.4포인트 그리고 7.95포인트 두 번 하락을 하면서 다시 2500선 중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2600선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다시 2600선 그러니까 큰 포인트로 오르면서 드디어 2600선을 1포인트지만 2601포인트로 이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이 상승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고요. 최근 국내 시장 흐름들 보면 이 기관도 사실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같은 경우는 퐁당퐁당으로 좀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난주에는 거의 매도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강하게 사줬었죠. 이 6,700억 샀고요. 2,100억 샀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82억 매도를 했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 거래일에는 3,700억을 샀습니다. 1조 원 훌쩍 뛰어넘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덕분에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30일 내 외국인이 6,700억이 사면서 26포인트 올려줬고요. 그리고 6월 2일에 3,700억 사면서 32포인트 올려줬습니다. 외국인의 이런 강한 수급이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좀 다가왔고요. 거래 대금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30일에는 11조 원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6월 1일에는 5월 30일에 11조 원, 5월 31일에 15조 원입니다. 6월 1일과 2일에 조금 줄어들어서 9조 1000억, 9조 3000억으로 이 매수 대금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간 상황을 놓고 보면 거래 대금이 확 올라가면서 5월 초 그리고 5월 중순 정도 보면 6조 원대까지 떨어졌던 거래 대금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9조 원대 그리고 10조 원대 이상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2600포인트가 이 100포인트 단위로 사실은 상단에 저항선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전고점도 돌파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항선도 뚫었고 전고점도 돌파했다. 그래서 지수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런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 외국인의 이 주간 매매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건 좋은데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오늘까지 3주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기간으로 놓고 보면 한 달이 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에만 너무 많이 산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1조 3천억 샀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이 8,566억 원, SK 하이닉스 4,726억 원입니다. 사실 너무 이 반도체로 좀 편중되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좀 이 반도체에 많은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물론 반도체를 외국인이 산다라는 점은 국내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희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반도체에 매수세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건 좀 흩어뜨리지는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샀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놓고 본다라면은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중간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섞여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전기 전자 섹터 안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외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사실 2등주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져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속해 있지 않은 종목들,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도 좀 같이 샀습니다. 뭐 반도체만큼 몇 천억, 수천억을 사지는 않았지만 LG전자는 800억을 샀고요. LG이노텍은 561억 원, 그리고 삼성전기는 349억 원을 샀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주가가 지난주에 좀 상승을 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들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반도체로 여전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종목들로도 조금씩은 확산이 됐다. 근데 확산이 된 게 사실 전기전자 섹터 안에 있다라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전기전자 섹터의 종목들 이를 샀고요. 매도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매도는 섹터를 크게 묶기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자동차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렇게 은행주들 좀 섞여 있는데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일례로 포스코홀딩스가 매도 1위인데 일주일 내내 팔았는데 1349억 원. 금액이 크지가 않죠. 매도 금액은 좀 크지가 않다. 그런 매수 쪽이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코스피에서 기관 쪽으로 넘어오면 기관은 외국인과는 많이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았는데,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 1위와 2위입니다. 두 종목 합쳐서 5,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상승시키는데 기관이 매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뱉는 그런 모습으로 이 종목별로는 좀 작용을 했고요.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 LG전자 같이 좀 매수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일부 뭐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중에서 최근에 좀 주목 많이 받고 있는 엔터 섹터가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브 순 매수하는 모습을 뭐 주간으로 봤을 때는 이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먼저 샀었죠. 외국인이 그 전주에 샀었고 2주 연속 외국인의 매수한 종목이 코스닥에서 YG엔터가 1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터주들 실적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관이 좀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특징을 좀 살펴본다라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은 조금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이 좀 덜 사도 이 주가의 탄력성이 좀 높은 종목들,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져 있어서 가격 매력도가 올라갔거나 이 기관에 매수를 했을 때 주가를 좀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익률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기관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오면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모습이 있죠. 4일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5월 30, 31, 1, 2, 4일 동안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건 아니에요. 이 5월 30일 살펴보면은 851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은 5월 30일 시가가 5월 30일 시가라는 표현이 틀렸죠. 5월 26일 종가가 84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6월 2일 종가를 살펴보면 868포인트. 4일 내내 상승했지만 25포인트, 상승률은 좀 낮았죠. 그런데 4일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 4일 중에 하루 빼고 3일 샀고요. 기관도 4일 중에 하루 빼고 3일 매수를 했는데, 매수 금액이 이 코스피에 비하면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거래대금도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조 원 혹은 8조 원대 초반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점도 긍정적이고,
4일 내내 상승한 점도 긍정적이지만 거래 대금 면에 있어서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 좀 덜 되었던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에게는 아직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모습들 좀 살펴보면은 코스닥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에 좀 더 외국인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매수한 종목 쭉 살펴보면은 이 매수 1위가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인데 425억입니다. 에코프로가 2위인데 292억 원. 그러니까 매수 금액 자체가 좀 작죠. 그래서 좀 섹터로 묶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좀 제한적으로 좀 매수를 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런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엔터에서 일부 종목을 좀 매도를 했죠.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 전주까지는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샀던 종목인데 매도 1위가 JYP 엔터 249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샀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매도가 나오진 않았죠. 뭐 가격적으로는 기관이 좀 잘 사셨기 때문에 JYP 엔터 상승은 좀 잘 했는데 엔터와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고 특히 종목 수를 보면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습니다.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메디톡스, 휴젤 이런 바이오 쪽 종목들을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매매를 좀 살펴보면은 2차 전지와 바이오를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종목 1, 2, 3위 종목이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 세 종목입니다.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 세 종목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좀 위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기관은 좀 비교적 강하게 샀죠. LNF가 한 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에코프로가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세 종목 매수를 했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일부 좀 매수를 했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JYP 엔터 팔았는데 기관은 JYP 엔터 매수 상위에 올리면서 이 엔터주에 대해서는 기관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처럼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부채 한도 이제 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지난주까지는 미국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경기 침체보다는 부채 한도의 협상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줄어드니까 미국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그리고 주 후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죠.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 관련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항상 주요 일정 말씀드릴 때 이 미국 시장의 주요 일정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증시지만 항상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국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벤트들보다 영향력이 항상 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많이 말씀드렸고 사실 국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거나 내릴 때보다 FOMC가 기준금리 올리거나 내릴 때 국내 증시 영향력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에 있어서의 경제 지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월요일은 국내 말고요. 월요일은 이 유럽과 미국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독일과 EU, 미국의 5월 서비스업 PMI 그리고 미국의 5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고용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방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표까지 잘 나온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해외 증시에서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 휴장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5월 수출입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항공, 뭐 게임 이런 종목들 좀 긍정적인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이 5월 수출입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일의 4월 산업 생산, 독일의 생산이 유럽의 경제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4월 산업 생산을 보고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습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요일부터는 국내 증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이 사실 월화 수까지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면 최근에 좀 올랐었던 부분들이 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사실은 뭐 풋과 콜이 어떻게 되고 선물이 얼마나 매도했고 매수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좀 올라 있다라는 점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EU의 1분기 경제 성장, 최종 경제 성장률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독일의 산업 생산과 연관지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사실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되는데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고 어떤 종목이 편출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 증권사 레포트들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종목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편입이 되는 종목들을 인덱스에서 추종하는 굉장히 좀 많이 추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인덱스 펀드들이 그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는 종목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시면서 편입이 되는 종목들 인덱스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화요일 날 휴장은 있지만 금요일 날 중요한 포인트들 좀 직접적인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우선 사실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별로 없죠. 굉장히 크지 않은 이벤트들. 사실 경제 뭐 이번 주 일정 말씀드릴 때도 국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빼면 그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은 종목별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2600선에 대한 안착을 시도를 할 텐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죠. 외국인이 반도체 그리고 뭐 2차전지, 전기전자 그 외의 종목들 이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사실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섹터를 많이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매수 지속 여부가 2600선 안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여기에서 뭐 수천억씩 몇 조씩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수가 2600에서 2700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사실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2600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큰 폭의 상승보다는 2600선을 중심에 두고 좀 등락 혹은 소폭의 상승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좀 낮죠.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매물 소화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흐름이고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에 샀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기술주들의 흐름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인사이트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